판매 건수가 한 960건 정도 되고 그 달에만 한 5천만 원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머니에 채워서 한 일이 뭐예요? 어머님한테 생활비 조금 드렸고요.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을 좀 갚았어요. 사업으로 학자금 대출 갚은 거예요. 나름 성공한 거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구매 대행 5개월째 하고 있는 26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매 대행을 알려줘서 잘된 사례인 분을 데리고 왔는데요. 현재 얼마를 벌고 있는지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 지금 해외 구매 대행 5개월째 이제 총 판매액이 1억 정도 되고요. 구매 대행 하면서 이제 사입도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 판매액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는 얼마 정도 팔고 있고 가장 많이 판 금액과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네, 지금은 사건이 터져갖고 하루 평균 주문건들이 아마 5건 정도 되고요. 제일 많이 팔았던 때는 12월 달인 것 같아요. 12월 달에 판매 건수가 한 960건 정도 되고 그 달에만 한 5천만 원 정도 팔았던 것 같아요. 한 달 판매액이 5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 달의 순익은 어느 정도? 아마 700에서 한 1000만 원으로는 보고는 있지만 제가 팔고 있는 주 상품들이 머그컵이나 접시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게 교환이나 환불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총 실제로 제가 번 금액은 그거보다 조금 적지 않을까. 또 환불하고 취소권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권은 많지 않아요. 아무래도 컵은 자주 깨지고 하니까 20건 중에 한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반에 도자기류를 많이 했었는데 1% 정도였는데 생각보다 파손율은 별로 없었어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많이 팔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최근에 한 달에 5천만 원을 판매하고 순익은 750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달성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제가 9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4개월 정도 됐네요. 지금 주업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처음부터 주업으로 하셨는지. 아니요. 저는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일이 있었고요. 근데 그 일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직업이다 보니까 이것도 같이 하게 되어갖고 11월 달부터 전업으로 넘어왔어요. 전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오로지 해외 구매 대행을 보고 하지 않았고요. 그냥 일이 싫어서 하기 싫어서 하다가 부업으로 하고 있는 거를 돈이 없으니까 제 벌어들이는 주 수입원이 없으니까 여기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해서 잘 돼갖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해외 구매 대행을 시작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내가 원래 하고 있는 직업이 시간적인 여유가 많았어요. 그리고 월급도 많지 않았고 시간도 많고 월급도 많지 않다 보니까 부업으로 해야 될 거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유튜브를 찾다 보니까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있었고 조금 더 자세하게 찾아보니까 준열모님 영상이 있어서 유튜브를 보고 이제 구매 대행을 시작한 것 같아요.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한 달 동안 수강해서 같이 했잖아요. 처음에는 저랑 할 때는 부업이었는데 전업으로 바뀌고 나서 부업과 전업의 업무의 차이가 있는지. 전업으로 넘어와서 지금 주문건도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비례해서 문의건도 되게 많아지고 전화도 많이 오고 톡톡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업무량이 좀 많아졌고요. 주문량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또 맞춰서 일이 한두 개씩 터지더라고요. 전업으로 했을 때가 조금 더 바쁘고 힘든 것 같습니다.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간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 판매량이 없으면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아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부업, 전업의 업무를 어떻게 늘리는지. 판매가 없으면 사실 할 일이 없잖아요. 따지고 보면. 저의 경우에는 주문이 없으면은 그냥 계속 상품 등록을 했어요. 계속 하고 주문이 좀 많아졌다 싶으면은 상품 등록은 조금 줄이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고객 서비스, 문의 같은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혹시 쓰고 계시는지. 광고도 하고 있어요. 제일 많이 광고료로 지출했을 때가 한 20만 원 정도 되는데 20만 원이요? 네. 근데 지금은 별로 안 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올린 키워드들이 조금 있어갖고 아무래도 판매 건수가 올라가기 전에는 조금 많이 지출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건수가 되다 보니까 거의 다 광고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광고료를 별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도 물론 하고 있어서 제가 할 말도 많은데 저한테 배워놓고 저보다 많이 팔잖아요. 사람들이 끝물이 아니냐고 엄청 물어봐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답변? 시작한 지는 5개월밖에 안 됐지만 확실히 그때랑 지금이랑 온도 차이가 좀 있는 해외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도 많아진 것 같고 조금 더 어려워지긴 했는데 끝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직도 키워드 잘 찾으면 주문은 엄청난 게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것 또한 키워드의 경쟁이다 보니까 잘만 찾으면은 끝물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키워드를 찾는 자기만의 노하우. 되게 많아요. 일단은 한 판매자에 다 봐서 좀 괜찮은 것들을 검색 한번 쳐봐서 굉장히 괜찮네 싶은 것들을 올리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쇼핑 들어가면 해외 직구 있잖아요. 처음에 되게 많이 했어요. 거기서 인기순도 보고 최신순도 보고, 전 이 두 가지를 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현재는 지금 뭐 매출이 5천이 넘는데 그만큼 돈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순환이. 네. 처음 시작한 자본금은 얼마인지, 얼마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지. 진짜 100만 원 썼나? 다 빚이에요. 지금도 빚이에요. 정말로. 마음껏 시작하세요. 대신에 뭐 100만 원 정도 있으면은 신용카드로 어차피 쓸 거니까 저는 뭐 자본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신용카드 몇 개를 만들어요. 몇 개 만들면 돌려받기 하는 거예요. 며칠 생길 때까지 이렇게 돌려받기 하면 되는 거예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돈이 없을 때 해외 구매 대행을 하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제가 그렇게 했으니까. 카드 몇 개까지 돌리고 있어요? 저 지금 4개요. 왜 근데 전 4개를 했냐면은 한도가 너무 낮아갖고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주더라고요. 저 4개를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은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한 달에 한 1,500, 2,000? 돌아가는 돈? 네네네. 근데 사실 이거 하면 내 주머니에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 벌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죠. 네. 저 이것 때문에 진짜 힘들어요. 왜냐면은 직장 생활하면은 그래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월급날이 되면 되게 기분 좋고 하잖아요. 돈이 쌓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은 벌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보이는 돈은 없고 주머니에 채워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정말 잘 되는 게 맞나?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게 끊임없이 밀려와요. 다행히도 지금은 안 좋지만은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주문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전에 밀려있던 그 주문들이 구매 합정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단계라서 지금이 저한테는 주머니에 돈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머니에 채워서 한 일이 뭐예요? 어머님한테 생활비 조금 드렸고요. 나머지는 학자금 대출 좀 갚았어요. 사업으로 학자금 대출 갚은 거예요? 나름 성공한 거네요. 에이, 아니에요. 영원할 거라고 생각은 절대 안 해요. 이건 진짜 운이 좋았다 생각해요. 진짜로. 해보시면서 느끼는 해외 구매 대행 혹은 이 온라인 사업의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세요. 우선 장점은 무슨 사업을 시작하시든지 이만한 스타트 사업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생각보다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이거를 하면은 조금 더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구매대행 사장님이든지 말하는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단점? 단점은요,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치열하고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아진 것 같고요. 또 단점은 전업으로 할 때는 생각보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원래는 부업에서 지금 전업으로 넘어갔잖아요. 네. 부업에서 전업으로 넘어가신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딱히 전 없어요. 그냥 하던 일이 너무 싫고 좀 쉬고 싶어서 한 건데, 운이 좋게도 갑자기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제 주문건이 터지다 보니까 그렇게 전업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게 됐어요. 다른 질문으로 월 5천만 원 팔면서 가장 기억에 남은 고객,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객은 최근에 이제 1시간 동안 30건의 통화를 주신 고객이 있어요. 그때 일이 있어갖고 못 받았는데 마지막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상품이 잘못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시 알아보고 연락드리겠다 해서 찾아봤는데 상품이 잘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톡톡으로 맞게 잘 간 것 같습니다 하니까 자기가 보니까 맞게 잘 왔대요. 30건의 전화를 할 동안 그거를 한 번도 확인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고객이 있구나,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됐고요. 이제 고객 말고도 사건은 제가 좀 많이 겪었어요. 5개월이지만은 뭐 지재건도 한번 걸릴 뻔했고, 그다음에 세금 관련해서 일이 또 터질 뻔했고, 요즘 최근 들어 가장 큰 식약처 사건이 있는데, 식약처가 지금 큰 위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일 주종복으로 주방 잡화 상품을 팔고 있었는데, 먹는 음식이 모든 닿는 그 기구에는 식약처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는지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래갖고 다른 대표님이 고발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내일 조사를 받을 것 같고, 그와 관련된 그 판매 상품들은 다 판매 중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를 다시 이제 판매를 하려고 식품 그 수입 수료증부터 영업 등록증까지 준비를 하면서 다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식약청 사건이 지금 해결하고 있는 사건이고, 또 기억에 남는 게 아까 말했던 지재권? 네. 지재권은 어떤 이야기예요?
지재권은 상품 등록을 할 때 상세 페이지를 이제 중국의 타오바오 판매자가 올린 그 사진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에 팔고 있는 판매자가 올린 사진인데 그거 중국인 타오바오 사람이 옮겨가서 거기다 등록을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국인은 문제가 없는데 저만 문제가 된 거죠. 한국에 있는 사진 제가 그대로 바뀌어온 거니까. 그래갖고 이제 한국인 판매자 분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갖고 빨리 사진 내리라고, 안 내리면은 법적 조치 취하겠다 해서 이제 그거를 알고 빨리 내렸죠. 사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특히 의류 쪽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냥 긁어왔다가 피 보는 사례가 지재권 쪽에 좀 많아요. 그래서 알고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하시다 보면은 확인이 가능하지 않아요. 매사에 조심스러운 분이시라면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약간의 팁이 있는지. 저는